이 귀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가치가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잠깐 추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힘드시겠지만 두 눈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나는 실선으로 그려진 세상의 모습 넘어 점선으로 이루어진 형상들을 본다. 프랑스의 작가 장 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간단해요. 실선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점선은 잘 보이지 않고요. 실선으로 그려진 세계는 보이고 실지 않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점선으로 그려진 세계는 실선의 세계 너머에 내재하는 패러다임을 뜻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맨 처음 보이는 것들은 단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개별 현상들을 이으면 실선의 세계, 즉 시스템이 드러나죠. 시스템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드러난 시스템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이는 시스템을 고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실선의 세계 너머에 점선의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진 막연해서 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학교에 대입해 봅시다. 물론 미초레고에서는 학생 자율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MWM실에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자율활동을 하는 시간에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듣기를 하거나 그냥 자습을 합니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또는 자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겨를이 없이 단지 주어진 교과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문제 상황이죠. 여유 없고 경쟁적인 교육 환경.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겪은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나 교육청에서 추진한 정책들이요.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시험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9시 등교는요. 학생들이 수면권을 보장받고 가족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는 모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 그러니까 실선 차원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와 9시 등교는 공통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바로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진로를 탐색하는 일과 조금 더 자고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등교가 늦어지는 일이 어떻게 사교육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들으면 다른 반대 이유는 몰라도 사교육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는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최소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시장은 보시다시피 자유학기제를 아주 절호의 기회로 선전하고 또 등교하기 전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노는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놀면 뒤처질 거라고 불안감을 조장하죠. 이렇게 정책의 의도와 사회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시가 좀 거창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에게 닥친 시험들을 생각해 볼게요. 2학년 1학기 1회고사 시험범위, 영어 시험범위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 수행평가가 되게 많죠. 예,
이제 기말고사도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험 4주 전이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모두들 수행평가를 잘 보고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점이 막 30명씩 나오는 그런 시험은 또 곤란하죠. 모두가 잘 본 시험은 소용이 없습니다. 등급이 나뉘어야 하니까요. 고만고만하게 잘하는 학생들을 줄 세워야 하니 시험은 어렵고 수행평가는 까다로워질 수밖에요. 그럼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이미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적표에 A를 받았다고 아주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나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여전히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줄을 세우고 그 줄의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실선의 시스템과 인식이라는 점선의 패러다임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실선의 세계와 점선의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와는 달리 인식은 단지 한 사람,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바꿀 수 있습니다. 뭘 바꿀 수 있죠? 우리들의 생각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지 그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우리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뭔가를 해결할 때, 문제를 볼 때에는 단순히 드러나 있는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시스템 너머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한번 통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변화시켜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그때 비로소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점선으로 그려진 세계를 찾아봅시다. 같이 찾아봐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